제가 이제 결례가 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새설로 많이 들은 거는 우리 소장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 총선에 공천 시즌 같은 게 돌아오면은 그렇게 자리 제한을 많이 했는데 고사했다는 얘기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몇 번 있었잖아요. 연락이 그때. 좀 꽤 있었어. 관심이 아니 근데 왜 있으신가요? 그럼 정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네. 저는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밖에 길거리에서 투쟁할 일, 또 우리 민생, 경제, 서민, 청년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아직도 안 맞아요. 근데 다만 절대 안 한다는 말은 안 이제 안 해요. 하겠어요. 이제 안 해. 예. Never say never. 미국 격언에도 있잖아요. 음. never란 말은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Never say never. 네. 절대 안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던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절대 안 한다는 말은 네. 할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데 모르죠. 살다 보면 또 어떻게 아니 될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정치의 출발점이라 민생인데 그러니까 우리 김민석 대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원만한 당청 관계 속에서 지금 주식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여론이 안 좋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금요일날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보니까 서울 지역의 여론이 부정평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이런 이견을 김민석 대표가 좀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네. 지금 뭐 TF를 가동하겠다. 그다음에 민주당 TV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의 가장 핵심은 불확실성이 많이 쌓이면 시장이 저항하거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것들은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이 계속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선명하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책을 세워놓으면 각 지역에서 지역의 보안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지역 민심을 쫙 돌면서 이거를 또 이렇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전엔 그런 거 없이 그냥 검찰개혁만 있었어요. 부동산에 나는 관심 있는데 나는 집, 그다음 전세, 월세, 그다음에 어디서 살지 이 고민하고 있는데 밥을 못 들어. 검찰개혁합시다 뭐 이러게 이미 다 했는데 또 하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소영결 후보가 뼈해장국 얘기했겠어요. 그만 우려 먹으라고 국물도 안 나온다고. 빅히트 빅히트였지. 단어죠. 근데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우려들을 특히 수도권 서울 쪽에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주식 문제는 정책적 보완이 뭐 어디까지 그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따지고 보면 환율은 확 떨어졌거든요. 지금 1,300원대로. 그러니까요. 환율 안정이 네. 됐어요. 하지만 주식시장대가 지금 6천에서 7천에서 막 등락을 하지만 이 부분도 규정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9천이 원래 정상이 아니다. 아니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거를 조금 더 그런 얘기하면 욕 먹을까 주저하지 마세요. 사실 6천, 7천 시대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래 5천이 공약이었어요. 네. 임기 내에 임기 내에 1년도 안 돼서 5천이 돼버리고 그래요. 9,300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원래 5천에 시작하고 시장의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는 6천에서 7천 사이의 안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 건강한 자본시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9천을 찍다 보니까 9천 안 가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 인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영리하고 전략적이라는 게 그 최근에 보면은 설명 내용을 뭐 이렇게 설명하고 알리는 것보다 인식이 중요하다. 이미지. 맞아요. 언어나 태도. 언어나 네. 태도 이거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국민들한테 우리 정치인들이 실수하는 게 교수처럼 설명하려고 그래요. 정책적으로 A부터 D까지 막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지. 안 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행태, 당신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90도 인사하는 거 좀 과하긴 했지만 75도 하세요 규정에서 앞으로. 그때. 75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인식으로 접근하는 어떤 이 당 대표의 당 운영 방향 좋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 개인적 호기심인데 네. 어쨌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제가 민주당적을 2021 이재명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네. 윤석열 김건희에 맞선 투쟁 수단으로 또 이재명 후보를 응원해줘야겠다. 아, 그렇죠. 가입했잖아요. 두 번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돼서 나왔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이랑 제가 책을 내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아 맞다. 예. 강경 제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안 꺼내셔도 되긴 하는데. 아니, 이 책으로 다 인세를 기부를 하니까 기부하세요. 예, 그거구나. 하나는 꿈수 청년 장학금을 기부했고 2천만 원은 네.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아름다운 재단 청년 주거권 캠페인에 그렇군요. 기부했는데 네. 이분들이
정권 바뀌면 주식 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사놨죠. 야,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뛰더라고요. 야,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주식금으로 또 기부를 했어요. 아름다운 재단에 1,000만 원을. 왜 했냐?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좀 청년이나 서민들이 위한 곳에 돈 좀 쓰자. 내수 활성화에도 좀 네. 기여하고 회식도 자주 하고 그렇게 선순환을 만들자. 이렇게 호소 드렸는데 맞죠. 9천이 정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좀 장밋빛 전망 1만 도 바람을 타고 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려요. 곧 만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제안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제안이라든지 전망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제가 거지 같은 원래. 비전문가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의 뭐 주가 조작을 근절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대책을 세우면 주가가 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뭐 한반도 리스크가 또 제거되고 냉전 리스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맞는데 그래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책임해야 한다는 것도 항상 네. 말씀드리고 근데 한 지금 뭐 이제 7,000선 근접했잖아요. 금요일 날도 그래서 그런 정도를 잘 유지하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런 대책은 정부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최태원 SK그룹이 40조 원대 자사주를 또 구입하고 매각하니까 주가가 뛰었잖아요. 이런 주주환원 대책들 그다음에 배당 늘려라 이런 건 여당이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선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은 어렵지만 대책으로서 정책으로서 호소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성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대표가 이건 후보 때 이야기를 했어요. 당선되자마자 부동산 TF, 증시 TF를 만들겠다. 그렇죠. 저는 거기다가 민생 서민 청년 TF까지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지금 했습니다. 아, 본인이 하시려는 건 예. 아니고. 아니요. 해야지. 누가 해도 좋은데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와 너무 중요합니다. 청년 서민의 삶 네. 완 책임을 져야 된다. 검찰개혁만 외쳐서 되는 게 여당이 아닙니다. 여당의 의제는 수백 수천 가지잖아요. 국민의 삶을 얼마나 다종당합니까? 그래서 부동산, 증시, 그다음 민생 서민 청년 TF 이 세 개의 당대표 직속 뭐 상황실 같은 걸 만들어서 각계 전문가들이 챙길 수 또 있는. 당내 유력 인사들, 실력 있는 인사들 다 들어와서 매일매일 회의도 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브리핑도 하고 이런 대책들을 네. 제안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상당히 안심이 되지 아니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듣다 보니까 두 분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제가 좀 그려지는 상황인데 뭔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우리 선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TV에 이렇게 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민생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민생과 청년 문제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 소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 가지고 이제 그 올해 여러 가지 선거 국면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전당대회 전에도 개인적으로 좀 못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기 네.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때 입 후보를 좀 하셨잖아요. 네. 오랜 동안 당직과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보좌진 생활을 통해 가지고 네. 정치를 알 만큼 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선거를 치러 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제 머리 못 깎겠더라고. 내가 남의 머리는 잘 깎아주는데 컨설팅도 뭐 제대로 뭐 그래도 뭐 나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빠지지 않고 네. 하고 분석도 나름대로 할 수 있겠는데 내 선거는 모르겠구나 하는 건데 일단 뭐 제 선거와 무관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한 두세 가지가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당신과 민심의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줄여가는 정당의 역할들이 충분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을 뽑는 데 있어서 종로구만 해도 12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당의 자치단체장을 뽑는데 결과가 2,300명으로 가늠이 돼요. 경선 과정에서. 네. 네.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 이제 참여하는 건 좋겠으나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이라 하더라도 전체 투표의 결과를 참여한 사람이 2,300명이에요. 그러면 12만 7천 명의 이 국민의 입장이 2,300명의 결정에 따라서 되느냐? 저는 이게 당신과 민심의 이게 괴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의 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그 시민이나 구민이나 국민들의 수요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번에 전당대회도 제가 그 문제 제기를 몇 번 했는데
이번에 경선 방식의 앞으로 여론조사를 없애거나 아 여론조사. 네. 네. 아니면 여론조사 없애라면 여론조사 선배들이 대표들이 뭘 하니까 일단 이제 존치를 한다면 한 두세 가지는 해야 돼. 불투명성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해가지고 객관성을 기해야 된다. 복수를 하든 뭐 단소로 하든 최소한 불투명성 없애야 되는데 지금 각종 당에서 하는 그 경선 과정의 여론조사는요 어디에서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 끝난 다음에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끝난 다음에 후보는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치만 알려주죠. 마지막 최종만. 네, 최종만. 그리고 로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말이 되나? 그냥 말이 안 돼요. 이번에도 저 전당대회에서 이성윤 후보가 1등한 모든 전문가들이 의아해한 이 국민 여론조사도 2개 업체에서 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4천 샘플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수치들은 나왔는데 이게 지역별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그 세대별은 어떻게 된 네. 것인지 이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안 나오고 나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본선 가면 다 나오는 결과들인데 그걸 안 하고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승복을 하란 얘기야 안 하란 근데 얘기예요. 이제 이게 뭐 룰이라고 쭉 이온 전통이라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면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같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 아마도 조직적으로 기다리는 측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건데 실제로 선거 치르면서 재밌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이렇게 지명도가 높으신 분이니까 네. 국민들 만났을 때 네. 뭔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피부 미터는 굉장히 높았을 것 같거든요. 피부미터는요 네. 거의 됐어요. 예. 그다음에 소문 미터. 소문 미터. 소문 미터로 맞아. 됐어 완전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랬어요.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뭐 상대 후보의 여러 뭐 어떤 비리 부조리 의혹도 제기돼서 의혹 제기도 있었죠 당연히 심지어는. 저는 네. 그런 부분들도 당의 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뭔가 공정치 못하는 느낌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우리 소장님 찾아와서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럼요. 상담이나 제보도 많이 들어왔죠. 아 그래요? 예. 네. 어떤 지역은 막 핸드폰에 그 지역으로 핸드폰 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투표하는 지역에 예, 거기 안 살면서 안 살면서. 어떤 호남 지역에 인구가 좀 작은 지역구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막 몇백 몇천만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론조사 결과도 왜곡이 될 수가 왜곡 가능하네요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네. 이제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이랑 다원과의 대화를 몇 번 했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방선거나 앞으로 공천 과정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꼼꼼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네. 승복을 못하겠다. 도저히 이런 분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게임이 있었어요. 끝난 다음에도. 네. 네. 근데 제가 들어봐도 야 이건 너무 이상한데 들여다봐도 이런 야 현대정당,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이런 거 하나 개선이 안 되나? 아니 사실은 우리 서영주 평론가님의 그런 낙선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좀 의아한 게 좀 많았죠. 왜냐면 워낙 이렇게 원체 유명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하니까. 네. 내가 잠깐 한 30초 얘기하면 피부미터라고 했어요. 피부미터. 제가 이제 열심히 현장을 다녔어요. 시장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 부르면 가고 제가 이제 저기 제 구호가 부르면 간다 했어요. 아 부르면 간다. 네. 애니콜. 애니콜. 네. 그다음에 열심히 걷는다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걸어다니면 진짜 한 20m에 한 명씩 응원하는 분들을 만나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응원합니다. 사진 찍고 어느 동을 가나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자만한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바닥 민심이면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내가 조금 더 초심을 잃지 않으면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겠다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이 소수 몇 명에 있어서의 경선 과정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피부 미터하고요 결과치가 달라요.